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추석에도 어김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에는 어떤 공모주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공모주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있는지 깔끔하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 기릿은 이제 청약을 했었는데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키움스펙 7호였습니다. 저 기릿은 이제 19개인가요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키움스펙은 슬금슬금 올라서 2135원까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에는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공모가 2,000원, 시초가 2,110원, 고가 2,170원, 종가는 2,120원으로 공모가 대비 6%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어떻게 팔았나 봤더니 저 기릿은 그냥 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못해도 한 2,200원 이 정도 되면은 그때 매도하면 거의 5,000원 돈 아니겠습니까? 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가격을 만들고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하신 여러분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커피 한 잔 사드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 IPO 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용!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한 주식 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 스펙 23호가 있네요. 자, 스펙은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편할 때 매도하시면 되고 저 기릿은 길게 보면은 한 2,500원 넣으면 매도를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20개 중에 한 번쯤 스펙도 가끔 따상을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또 바로 매도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혹시나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벌써 마지막 파트네요. 자, 다음 주에 IPO 한 기업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업을 청약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하나, 리츠 하나, 기업 하나가 있네요. 일단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청약일은 13일부터 14일, 공모가 2,000원. 스펙의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KB스펙은 지금까지 어떤 갭이랑 합병을 했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스펙 22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미정,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2만원이 필요하고요. 기관 수혜책은 1200대 1, 그리고 수수료는 1,500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수수료가 있으면 균등 배정만 하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피디분들이 이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청약을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KB증권에서는 수수료를 안 낸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청약을 하는 게 맞겠죠. 아까 키움스펙처럼 그러한 커피값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KB스타 리츠, 오랜만에 리츠가 왔네요. 주관사는 KB증권, 청약일은 15일부터 16일, 공모가는 5,000원. 자, 일단 리츠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들어 리츠의 흐름은 조금 급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들어도 야, 이거는 인플레 관련주다 라고 말하며 리츠가 쭉쭉쭉 올랐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리츠 ETF가 6,400원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갑자기 급락하더니 지금은 바닥권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맞습니다. 인플레가 있으면은 이러한 리츠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인플레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따라오죠? 맞습니다. 금리 인상이 따라오죠. 금리 인상이 따라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증시도 안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동산도 안 좋아집니다. 그 말인즉슨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인 리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 들어 리츠가 급격하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츠 상장 타이밍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뭐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걱정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KB스타 리츠, 무엇을 하는 리츠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 리츠의 이렇게 구조도를 보시면 KB스타 갤럭시 타워 리츠가 자리츠, 그러니까 아들 자자를 써서 아들 리츠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리츠는 벨기에 브뤼셀 소재의 노스 갤럭시 타워, 여기 아래 보시면 이 타워 있죠. 여기에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한 단계 건너고 두 단계 건너고 세 단계를 건넌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입니다. 영국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국 런던 삼성 유럽 HQ 아래쪽에 있는 이거 있죠. 여기에 투자는 영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의 지분 중 89%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KB스타 리츠는 벨기에 그 다음에 영국의 건물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벨기에 건물을 보자면은 자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금리 엄청 오르면은 건물가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우리한테 주는 배당 또 줄어들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자율을 봤더니 정말 다행입니다. 전체 대출 금액의 75%는 연 1.2% 고정이고요. 야 진짜 이 정도면은 대박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저 기릿한테 1.2%로 빌려준다면은 진짜 영끌할 자신도 있을 그 정도의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25%는 유리보라는 게 있는데 이 유리보가 뭔가 봤더니 유럽연합 내 12개국의 시중은행 간 금리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5%는 1.15 고정,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임차인은 벨기에 정부라고 합니다. 벨기에 정부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팍팍하죠.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엄청나게 길어요. 31년까지. 고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임대료 상승 조건은 매년 1월에 헬스 인덱스에 연동하여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헬스 인덱스가 뭔가 봤더니 바로 물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임대료도 오를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영국에 있는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연 2.3% 고정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유럽 본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임차를 한다고 하고, 임대차 기간 또 엄청나게 깁니다. 39년. 그리고 임대료는 매 5년마다 연 RPI 누적 상승분을 반영하여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도 계속 오른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리츠에 속해 있는 건물 두 개 한번 봤고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배당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배당이 대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년에 2번 반기 배당하는 기업인데 예상 배당률이 무려 7.4%나 되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당이 갈수록 늘어나서 좀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29년 그때는 8.2%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공모가 5,000원 기준 8.2%라고 하니까 혹시나 기업분들이 배당주에 관심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리츠에 참여를 하셔서 7.4%의 배당을 주는 그러한 리츠를 한번 저가에 노려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그냥 오르면 바로 파는 게 아니라 길게 볼 때 청약을 하는 게 옳다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단타를 위해서 리츠를 하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배당률이 7.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남들처럼 12월 6월에 주는 게 아니라 1월 그 다음에 7월에 준다는 거. 이러한 리츠를 몇 개 몇 개 조합하면은 월 배당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 리츠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5만원이 필요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기관수 예측은 안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청약 수수료는 1,500원, 예상 시총은 5,000억, 그리고 기타 사항은 균등 배정이 없다는 거, 리츠는 균등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이것도 아까 스펙이랑 마찬가지겠네요.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은 기관수 예측이 나오겠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청약을 할지 말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관사는 삼성증권, 청약일은 15일부터 16일, 공모밴드는 아직까지 미정이네요. 15,000원에서 18,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기관수 예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보고 다음 주에 더 깔끔하게 청약을 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전문 업체인데요. 글로벌 유일 AI 플랫폼 AP 통합 솔루션 보유 기업이라고 합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30여 건 이상의 라이선스 매출 실적을 현재 달성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IP 라이선스 피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그런데 업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로열티 비중이 높아지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모 자금으로는 5나노, 4나노를 포함한 최선단 공정 IP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 확보와 글로벌 거점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인 돈을 바탕으로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다시피 반도체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반도체 IP 설계 업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자, IP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뭘까요? 맞습니다. 지식 재산을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포켓몬스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포켓몬스터는 그 IP를 바탕으로 진짜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노트도 만들 수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만화도 만들 수 있고, 소설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바로 IP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 개념을 반도체로 가져온다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맞습니다. 반도체의 주요 기능을 등록하고 설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IP 업계는 당연하게도 다양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국내 15개의 특허 등록, 또 18개의 특허 출원, 그 안에서 국제 특허가 15개라고 합니다. 다만 출원이기 때문에 그냥 신청한 개념으로 글로벌적으로 등록된 특허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원도 뭔가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뭔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랑 비슷한 기업이 뭔가 봤더니 ARM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주요 IT 회사의 주요 고객은 칩을 직접 개발하는 팹리스였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칩을 개발하는 주체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러한 서비스사와 애플과 같은 셋업체 등으로 다변화되기 때문에 IP 회사의 고객도 기존 팹리스 외에 다양하게 퍼져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죠. 실적은 쭉쭉쭉 미친듯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고, 기관들의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장일은 26일 월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공모가 상당 기준 9만원, 기관 수혜측은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수수료가 2,000원,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는 26%, 예상 시총은 3,700억으로 꽤나 큰 규모인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 조금 아쉽게도 구주 매출 14%가 있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청약할 만하다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참고로 환매 청구권이 뭔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공모주를 청약했는데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 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피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삼성증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나를 믿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환매 청구권으로 보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3개월 내에 주가가 10% 넘게 빠진다면은 10% 빠진 가격으로 내가 사서 모을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삼성증권은 이 기업의 가치를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거다 라고 예측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것 같네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기관 수혜치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엄청나게 많네요. RP바이오, 선바이오, WCP, 하나스펙, 하나스펙, 유안타스펙 이렇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많고, 그 다음 주에도 엄청나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남은 추석 아직 이틀이나 남았네요.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저 길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